김사원, 여긴 쇼미더머니 촬영장이 아니에요. 우린 말단 사원이랑은 협상 같은 거 안 해. 인사팀 최 팀장이 내 면전에 대고 한 말입니다. 내가 직접 온보딩 시킨 모든 협력업체, 내가 뜯어고친 모든 시스템, 그리고 팀원들이 점심 메뉴 고르느라 정신없을 때 내가 뒤집어 쓰고 해결한 그 수많은 규정 준수 위반 건들을 14페이지짜리 성과 보고서로 정리해서 제출한 직후였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요. 최 팀장이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나를 내려다볼 때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알잖아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으려고 일부러 짓는 그 표정. 나는 그저 총알을 약실에 밀어넣듯 천천히,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 작은 인사팀의 갑질 사건이 있기 전 나는 탕비실에서 다 불어터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탄 팝콘 냄새와 배신감이 진동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3년 전에 자동화 툴로 처리했어야 할 협력사 데이터 입력을 수동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툴은 낡아빠졌고 고장 나 있었거든요. 시스템 연동의 절반은 마치 누군가 스파게티 코드를 분쇄기에 갈아 넣은 다음 전산팀 이대리가 발작 중에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은 꼴이었죠. 나는 그 주 내내 야근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치고 API 경로 3개를 수동으로 우회시켰으며 3월부터 매달 3천만 원씩 줄줄 새고 있던 유령 청구 오류를 혼자서 추적해 잡았습니다. 내 직속 상사인 박 과장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자기가 참조로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나한테 토스해놓고 새로 온 인턴들한테 슬랙 이모티콘 꾸미는 법이나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팀에 들어갔을 때 챙겨간 건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로였고 증거였고 결과물이었습니다. 왕관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흘린 내 피땀에 합당한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원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김사원. 여긴 쇼미더머니가 아니야라는 비아냥이었죠. 자, 이쯤에서 그래, 나도 겪어봤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을 향해 기어가고 있거든요. 클릭 한 번이 저 인사팀 최 팀장 같은 인간들을 태양으로 날려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기업의 사보타주와 정의로운 부활 이야기로 돌아가죠. 나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인사팀 지옥을 걸어 나왔지만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마치 안락사라도 집행한 사람처럼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우린 김사원을 정말 아껴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내가 연차 딱 하루 썼을 때 협력사 포털 3개가 셧다운돼서 트렌치코트 입은 신경쇠약 환자마처럼 패닉에 빠졌던 그 팀원들 말입니까? 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미지근한 믹스커피 한 잔 타고 개인 노트북을 열어 6개월 만에 링크드인과 리멤버 앱에 접속했습니다. 프로필 한 줄도 안 고쳤어요. 그저 우리가 참조 CC라도 한번 걸었던 모든 협력사, 파트너, 물류회사들의 목록을 훑어내려 갔습니다. 내 검색 기록은 이제 살생부가 되었습니다. 이틀 뒤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 감사 중에 김지은님 성함이 거론되어서요. 지난 분기에 저희 계약 포털 고쳐주신 분 맞으시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의료 물류 대기업 젠 로지스틱스의 수석 분석가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게으른 연동팀 때문에 발생한 2번의 서버 다운과 3번의 온보딩 재앙을 내가 직접 수습해줬던 곳이죠. 그는 가볍게 차나 한잔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반차를 내고 진짜 휴가라도 가는 것처럼 웃으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박 과장에겐 말도 안 했죠. 굳이 왜요? 박 과장은 아직도 내가 파견직인 줄 아는 인간인데요. 나는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통유리 회의실에 앉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캡슐 커피가 아닌 진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시스템도 우리 회사의 낡은 코드 덩어리에 짓눌려 엉망이더군요.
그들은 컨설턴트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부를 원했죠. 그리고 마침 내 손에는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요. 그날 회의실을 나설 때 그들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봐요. 정규직 오퍼에 직급 상승, 연봉 인상, 그리고 업무 자율권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곧 다가올 우리 회사, 즉 내 현 직장에 대한 공급업체 감사를 준비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매틈으로 파고드는 강남의 빌딩풍 칼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웃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놈의 발밑에서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웃었죠. 소리 지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칼을 갈며 기다리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취업 사이트는 내 수면등이 되었습니다. 인사팀 면담 이후 나는 넷플릭스 범죄 다큐는 끊고 직접 범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마치 범죄 프로필처럼 훑었죠. 시스템 분석가, 연동 전문가, 벤더 규정 관리자. 모든 공고를 우리 회사의 파트너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마치 함정 수사를 하듯이요. 아무데나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하게 지원했죠. 우리 회사가 저지른 난장판에 대어본 적 있는 회사들만 골랐습니다. 우리 회사의 엉터리 배포, 청구 오류, API 멜트다운 때문에 피본 적 있는 곳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자정쯤 되자 내 책상은 디지털 작전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크롬 탭은 불타오르고 이력서는 SQL 타이틀처럼 버전별로 번호가 매겨졌으며 내가 해결했지만 공로는 인정받지 못한 과거 기술 지원 티켓을 출력한 엑셀 시트 위로 커피 자국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면 나는 전방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무기였습니다. 이 은밀한 이직작전 2일차. 나를 얼어붙게 만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 긴급, 벤더 감사 준비 관련 미팅 요청. 보낸 사람은 내가 직접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 젠 로지스틱스의 시스템 총괄 이사 정상무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크고 오래된 고객사. 우리가 기름투성이 동네 정비소라면 그들은 정비소를 바꾸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매 분기 브레이크 점검을 우리에게 맡기는 벤츠 차주 같은 존재였죠. 분명 내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는 외부 과실로 잘못 분류된 반복적인 인증 오류를 내가 잡아낸 오래된 지원 티켓 기록에서 내 이름을 봤다고 했습니다. 젠 로지스틱스 쪽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 기록만 해두고 우리가 정확히는 내가 해결하자 조용히 넘어갔던 건이었죠. 이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실무는 김지은 씨가 다 하신 걸로 보이더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로 날을 잡았습니다. 나는 연차 하루를 쓰고 박 과장에겐 드디어 그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더군요. 아마 내가 쇼미더머니 발언에 상처받아 멘탈 회복하러 긴 주말을 보낸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라지. 나는 지난번 소개팅 때 입었던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젠 로지스틱스 본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레몬수가 놓인 유리 회의실에 앉혔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난번 벤더 미팅 때 남겨진 다급한 메모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더군요. 정상무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프로답고 정중했으며 시간 낭비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고용주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일이 해결될 때마다 김지은 씨 이름이 보이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시스템은 케이블 타이랑 PDF 파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다른 사후 분석 보고서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수를 원했죠. 벤더 포털은 지난주에만 로그인 실패가 3번 발생해 내부 티켓이 폭주했고 청구 파일은 우리가 2년 전에 폐기한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쯤 구현된 SSO 통합 로그인은 관리자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발신 전용 계정으로 보내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회사, 정확히는 나를 제외한 우리 회사 전체였습니다. 나는 나를 열심히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남긴 부스러기들로 내 이력서를 완성해놨더군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준 고급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탕비실의 카누 커피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뿐입니다. 정 상무는 내 전략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냥 탐색하는 단계니까요. 우리는 1시간도 안 돼서 끝냈습니다. 그는 조만간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의미가 담긴 조용한 끄덕임과 함께 악수를 청하고 나를 배웅했습니다. 나는 언제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배달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1시까지 메일함만 쳐다봤습니다. 해가 뜨기 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식 오퍼레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4분기 감사 때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은님의 전 직장, 이번에 감사 대상이거든요.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버튼 위에서 마우스 커서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구가 아니었습니다. 말단 사원 지옥에서 탈출해 전 직장 상사들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사다리였습니다.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아무도 참조 CC에 넣지 않는 말단 사원 김지은. 밤과 주말에는 젠 로지스틱스의 백엔드 시스템에서 종양을 도려내는 디지털 외과 의사이자 소소한 복수를 곁들이는 자경단원. 작게 시작했습니다. 교육용으로 내 개인 드라이브에 숨겨뒀던 옛날 오류 로그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처리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티켓 아이디를 분석하고 인증 체인을 재구축했습니다. 내 책상은 음모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코르크보드처럼 포스트잇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지뢰처럼 묻혀있는 서브루틴들, 문서화되지 않은 함수들, 전산팀 이대리가 하위 호환성은 겁쟁이나 챙기는 거야 라는 블로그 글을 읽고 운영 서버에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폐기된 라이브러리들. 쓰레기장이었지만 어쨌든 내 구역이었죠. 나는 토요일마다 기억을 더듬어 연동 포인트들을 역설계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 장표, 권장사항, 위험지표, 최우선 리팩토링 과제로 변환했습니다. 젠 로지스틱스는 이걸 규정 준수라는 포장지로 싼 사탕처럼 받아먹었습니다. 그쪽 CTO가 나를 슬랙 채널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줌 미팅, 업무 시간 외 회의였지만 반대편에는 무거운 직급들이 앉아 있었죠. 하나둘씩 그들은 나를 전문가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단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김사원도 아니었죠. 회사에서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박 과장은 여전히 임원 보고용 대시보드를 예쁘게 꾸미라거나 보고서 양식을 바꾸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 대시보드가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오는지 따위는 묻지도 않고 그냥 파이 차트가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됐죠. 인사팀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최 팀장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자 물 주는 걸 깜빡한 화분 보듯 한번 웃고 지나가더군요. 다들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조용하고 무해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사직서는 바탕화면의 청소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만 적으면 됐죠. 그 사이 젠 로지스틱스는 나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한적인 샌드박스 접근 권한을 주고 규정 준수 허점을 조사하도록 맡겼습니다. 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덧붙이고 법적 용어와 벤더에게 안전한 표현으로 포장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를 터뜨리지 않고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왜 청구서가 늦는지, 보고서가 왜 틀리는지, 왜 포털이 술 취한 너구리처럼 작동하는지 이해시켜주는 그들의 살아있는 로제타 스톤이 되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중독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 집에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터미널 창을 띄우는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선 신뢰받고 존중받고 내 머리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요.
머리가 있다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요. 결정적인 순간은 젠 로지스틱스 임원회의에서 우리 회사를 주 벤더에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조용히 나왔을 때였습니다. 법무팀은 우려했고 물류팀은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때 운영부사장이 줌 카메라를 통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그냥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맡아서 운영하면 어때요? 침묵. 감사를 이끌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매, 연동, 장기적인 규정 준수까지요. 우리가 매분기 수억 원씩 퍼주는 그 회사보다 김지은 씨가 이미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나는 정식 오퍼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직급은 시스템 감사수석. 연봉은 박 과장의 대시보드 식모 노릇을 하며 받던 돈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벤더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합류하길 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명하고 청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구조화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나는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와인이나 소환장처럼 숙성될수록 맛이 좋기 때문이죠. 사직서는 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정확히 알맞은 월요일에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다시 걸어 들어오게 될 바로 그 월요일에요. 나는 수요일 아침, 내가 참석하지도 않는 회의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시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 포털은 마치 아주 재미없는 뉴스레터를 구독 취소하는 느낌이더군요. 확인, 클릭. 안녕히 계세요. 최 팀장은 퇴직 면담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퇴사하는 주니어 직원을 위한 인수인계 가이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담긴 자동 메일만 보내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PDF 파일 자체가 손상되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웃으며 파일 이름을 C로 바꿨습니다. 박 과장은 역시나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더군요. 특유의 싸구려 향수 냄새와 은근한 거만함을 풍기며 내 책상으로 어슬렁거려 왔습니다. 파티션에 기대어 마치 전우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그래, 배 갈아타신다? 어디 보자, 젠 로지스틱스? 거긴 분석가들을 내 전 여친이 수정구슬 바꾸듯 갈아치우는 데야. 나는 카카오 택시 기사가 TMI를 남발할 때 짓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행운을 비네. 그가 킬킬거렸습니다. 어차피 다시 오게 될 거야. 다들 돌아오더라고. 나만 빼고요. 그가 엉터리 비율을 늘어놓으며 자기는 이해도 못하는 피벗 테이블을 내 마우스로 굴리는 동안 나는 이미 젠 로지스틱스의 시스템 내부에 접속해서 매핑하고 분류하고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내 사전 감사 로드맵은 이미 절반이나 완성되어 있었죠. 정상무는 나를 컨설턴트 페이지 제로라는 가명으로 내부 보안 스레드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10년간의 벤더 방치가 만든 진단보고서의 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벤더 방치였죠. 우리 회사가 쓴 꼼수, 은폐 공작, 갱신 안 하고 방치한 인증서, 클라이언트가 모를 거라고 암호화하지 않은 모든 구간.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이제 내가 그들의 현미경이 된 겁니다. 다음 2주 동안 나는 완벽한 떠나는 유령 연기를 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고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을 만큼만 디테일을 넣은 설익은 문서를 넘겨줬습니다. 마지막 팀 회의에는 카메라를 끄고 마이크가 고장난 척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업그레이드나 하향 지원일 거라고 짐작했겠죠. 늘 그러니까요. 나는 금요일 오후 다른 사람들이 새로 바뀐 구내식당 커피 정책 때문에 슬랙에서 분노하고 있을 때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종이 박스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금간 머그잔 하나, 영화 굿윌 헌팅의 대사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 그리고 회사 키보드가 토스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내 돈 주고 산 기계식 키보드 하나. 나가기 전 나는 내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주 뒤를 펼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감사 당일 월요일, 그리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그 건물을 걸어 나오는 건 허물을 벗는 기분이었습니다.
낡고 가렵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껍질을 벗어던지는 느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음에 저 문을 통과할 때는 이 낡은 사원증과 5,000원짜리 식권 따위가 아닐 테니까요. 증거로 가득 찬 노트북과 그들이 내게 대답하게 만들 계약서를 들고 정문 로비로 들어올 테니까요. 자동문이 나를 알아보는 듯 템 열렸습니다. 어쩌면 알아봤을지도 모르죠. 똑같은 오피스 빌딩, 프린터 토너 냄새와 썩어가는 야망 냄새가 나는 똑같은 베이지색 로비. 하지만 이번에 나는 누군가 실수로 먹어버릴까 걱정하며 에코백에 도시락을 싸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맞춤 네이비 블레이저, 옷깃에 깔끔하게 클립된 방문증, 그리고 위층에 있는 임원들의 자존심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보안 요원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출입 권한, 새로운 미소, 엘리베이터 거울 패널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눈, 같은 척추. 하지만 나를 마주보는 여자는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말단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초대한 줄도 모르고 불러들인 심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동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에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충격, 인지, 혼란. 마치 누군가 정장 바지를 입은 귀신을 소환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데이터팀의 카일은 눈을 너무 깜빡거려서 안경이 흘러내렸습니다. 엔지니어 2명은 내가 지나가자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 사람 걔 아니야? 라고 입을 벙긋거리더군요. 마치 내가 그들의 사각지대에서 부활한 예수라도 되는 양. 그리고 인사팀 최 팀장. 그녀는 어항 같은 회의실 밖에 서서 텀블러를 십자가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내 출입증을 훑고 이것이 친목 도모 방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였습니다. 다시. 왔네요. 그녀가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단어를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감사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레몬을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젠 로지스틱스 팀을 보조하러 오신 건가요? 나는 노트북을 살짝 열어 첫 장표의 헤더가 그녀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수석 시스템 감사관, 외부 규정 준수 책임자. 그녀가 침을 삼킬 때 목에서 꿀꺽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운영 부사장인 곽 전무가 언젠가 내게 프로답게 성숙해지면 잠재력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 일어서다가 커피를 쏟았습니다. 커피는 내가 3년 전 버전이라는 걸 뻔히 아는 출력된 엑셀 시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넥타이에 손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습니다. 합류하는 줄은 몰랐는데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과하게 태연한 척하더군요. 나는 테이블 상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옆자리가 아니라 구석이 아니라 상석에요. 합류요? 노트북을 부팅하며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 건은 제가 총괄합니다. 전체 시스템 및 규정 준수 감사. 소급 적용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침묵. 공동묘지의 안개처럼 내려앉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곽 전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12개월? 네. 내가 스크롤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젠 로지스틱스와의 계약서 재구조 사망에 의거해서요. 젠 로지스틱스는 벤더의 모든 대면 시스템, 통합 로그, 인증 관리 이력, 그리고 규정 준수 인증서를 1년 전까지 소급하여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귀사의 벤더 온보딩 절차는 검토를 마쳤고 오늘 업무 종료, EOD 전까지 모든 레거시 통합 티켓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최 팀장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화난 웃음이 아니라 연극적인 웃음도 아니고 그저 내가 경고했잖아.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언어로만 했을 뿐이지라고 말하는 정도의 미소였죠. 왜냐하면 유령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노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벽을 그대로 통과해버리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문서뿐이었고 내겐 그게 차고 넘쳤으니까요.
감사 3일차. 벽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발견사항 폴더는 디지털 범죄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못 라벨링된 인증체인, 회사 생일 케이크처럼 부서끼리 돌려 쓰는 로그인 토큰,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갱신된 적 없는 만료된 규정 준수 인증서, 그리고 팬데믹 이전 퇴사한 전 직원이 여전히 전체 관리자 권한을 가진 벤더 계정들. 젠 로지스틱스는 내게 전권을 줬고 나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에는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이 열린 상처처럼 데이터를 흘리는 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덮으려 했던 결정권자들의 슬랙 대화, 아카이브가 포함되어 있었죠. 목요일이 되자 회의실 온도는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곽 전무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은박지를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무팀은 복도에서 안 듣는 척 서성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 체리가 등장했습니다. 공용 쉐어포인트 폴더에 저장된 공유 자격 증명 스프레드시트, 파일명, 벤더 접속, 최종 V사, 수정본, 진짜 이거 써, 암호화 안 됨, 접속 로그 없음, 최종 수정자, 잠시만요, 인턴. 나는 짐짓 느리게 파일을 클릭해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유치원 학예회라도 하듯 회의실 스크린에 스프레드시트를 띄우며 내가 말했습니다. 인사팀 최 팀장이 몸을 비틀더군요. 그 파일은 영구적으로 쓸 게 아니었어요. 설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귀사의 규정 준수 정책에는 보완되지 않은 저장소에 공유 로그인 기록을 남기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번 수정됐고 37번 열람됐네요. 그중 3번은 뉴저지 IP 주소인데 참고로 귀사의 내부 VPN 대역과는 일치하지 않죠. 곽 전무가 헛기침을 하며 권위의 유령을 소환하려 했습니다. 글쎄, 정확히 누가 책임자인지 알기 어렵네. 아마 전임 주니어 분석가가 걔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몸을 완전히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접니다. 성서에 나올 법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곽 전무는 눈만 깜빡였고 최 팀장은 시선을 떨궜습니다. 나는 한 박자, 어쩌면 2박자 정도 그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드릴까요? 줌에 있던 법무팀 담당자가 일부러 마이크를 켜고 크게 기침을 하더군요. 그날 업무 종료 시점. 클라이언트이자 내 클라이언트는 내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내 전 직장에 대한 모든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구매팀은 얼어붙었고 고객 지원 에스컬레이션은 2배로 폭증했습니다. 슬랙 채널은 답도 없는, 그리고 배우려고도 안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주니어 개발자들을 닥달하는 임원들의 패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젠 로지스틱스의 정 상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어요. 계속합시다. 또 뭐가 나오나 봅시다. 아, 그럴 계획이었죠. 아직 연동 디렉터리는 열지도 않았으니까요. 진짜 썩은 내는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게 될 거고 그 냄새가 진동할 때쯤이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한 줄 한 줄 정독해야 할 겁니다. 추신, 당신들이 협상했어야 했던 그 주니어 분석가로부터 금요일 아침 회사는 양초 가계가스 누출처럼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곽 전무는 아침 조회 때 격리된 사건, 시정조치 계획 같은 단어를 쓰며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불타는 유람선에서 의자 정리하는 꼴이었죠. 최 팀장은 감사층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 인사팀 구석방에서 만료된 정책서 위에 향이라도 피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공황 상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번개치기 전에 정전기처럼 공기 중에서 느껴졌으니까요. 몇 달간 말 한마디 안 했던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내가 주니어 시절 이후로 손도 안 댄 옛날 시스템에 대해 해명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지라 티켓을 내 이름으로 제할당하려다 내가 더 이상 사내 계정에 없다는 걸 깨닫기도 했죠. 그리고 조용한 노크,
아니,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잠깐 티타임. 내가 부서 간 기획회의에서 자동화 로드맵 전체가 폐기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정중하게 지적했을 때 본인 업무나 신경 쓰라고 했던 그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고려할 때 중요 영역을 안정화하기 위한 단기 컨설팅 계약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성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한 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뚫을 듯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제 요율은 예전에 주시던 급여의 5배입니다. 주급으로 선불이며 협상은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도 안 돼 답장이 왔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날 밤 나는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비싸고 스모키하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술이었죠. 메일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이 아니라 평직원들이었습니다. 조용한 제목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혹시 사람 뽑나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아서 눈 한 번 안 마주치던 주니어 개발자가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임원들이 패닉 상태라고, 내가 항상 계획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메일, 고객 지원 담당자였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죠. 교육 요청은 무시당하고 업무량은 3배로 늘었고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리크루팅 채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젠 로지스틱스에서 내공식 직함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역할은 매 시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상무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를 CIO, 최고 정보 책임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즉 나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작고 민첩한 내부 규정 준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용할 사람들이요. 나는 그날 밤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내 메일함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름들부터 시작했죠. 한때 나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 내가 묵묵히 물을 퍼내는 동안 근무 시간에 틱톡 춤이나 배우던 사람들 말고 진짜 일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구명보트를 달라고 내게 애원하고 있었고 내겐 함대 전체가 있었습니다. 그냥 놔둡시다. 빌도록 놔두세요. 건물이 불타는데 지도를 든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시다. 나는 더 이상 주니어가 아니니까요. 내가 곧 폭풍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드라마도 보도자료도 없이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내 성조차 기억 못하던 모든 임원들에게 참조 CC가 걸린 제목, 공급업체 계약 공식, 해지 통보, 규정 미준수 및 보안 실패, 딱 2문장이었습니다. 차갑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죠. 젠 로지스틱스는 내 전 직장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즉시 발효,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 회수, 모든 데이터 전송 중단, 모든 미지급 청구서 무효화.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폭발음보다 컸습니다. 정오쯤 되자 박 과장은 링크드인 상태 메시지를 커리어 피벗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알 수 없는 소리로 바꿨습니다. 곽 전무는 프로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최 팀장. 글쎄요, 최 팀장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3비회의실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한때 그녀가 나를 비웃었던 그 회의실. 당신의 커리어 패스 이해하기라는 쓸모없는 팸플릿을 내게 건넸던 그곳. 하지만 이번에 나는 방문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 주재자는 나였습니다. 젠 로지스틱스는 계약을 흡수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내 부서였죠. 내부 감사, 규정 준수, 아키텍처, 벤더 전환. 이제 모두 나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상무는 그날 아침 내게 새 사원증과 새 직함을 줬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및 감독이사.
내 사무실엔 문이 있었고 이메일 서명엔 무게감이 실렸으며 삼비 회의실은 내 이름으로 예약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환 후 첫 분기 리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내가 직접 채용한 새로운 얼굴들이 깔끔한 지표와 범죄 현장 같지 않은 로드맵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나를 따랐습니다. 누가 피를 흘려 이걸 고쳤는지, 누가 불속을 걸어 나와 증거 영수증을 챙겨왔는지 알았으니까요. 오후 이 시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최 팀장이 젠 로지스틱스 담당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인사팀 배지를 방패처럼 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희망을 묻어둔 채 앉아있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녀는 앉았고 웃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내 폴더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세 단어가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권고안 규정 준수 실패. 나는 문서를 돌려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첫 페이지 중간쯤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통해 날려버린 다른 두 사람의 이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협상이라는 걸 하죠.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침묵.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는 안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전사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만약 당신이 내 예전 상사라면 알아서 살아남으시길.